월가가 가장 두려워하는 달, 9월 효과의 진실을 지금부터 정리해드립니다. 9월 효과란 미국 주식시장이 역사적으로 9월에 가장 약한 수익률을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S&P 500은 1928년 이후 9월 평균 수익률이 약 마이너스 1.0에서 1.2%로 다른 달보다 낮았습니다. 다만 이는 평균적인 계절성일 뿐, 매년 9월 주가가 하락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1950년 이후 자료에서도 9월 평균 수익률은 약 마이너스 0.68%로 12달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한 달입니다. 나스닥 역시 1971년 이후 9월이 평균적으로 마이너스였고 9월의 상승 마감한 비율은 약 44에서 45% 수준으로 절반에 못 미칩니다. 그래프로 보면 표본 기간을 1928년, 1950년, 2000년 이후로 바꿔도 9월은 반복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기간을 어떻게 잡아도 9월이 가장 약한 달이라는 결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9월의 상승으로 마감한 해는 전체의 약 44에서 45%에 그쳐 절반에 못 미칩니다. 그만큼 하락으로 마감한 해가 더 많았습니다. 첫째 이유는 여름휴가 이후 투자자 복거입니다. 7월과 8월에는 펀드 매니저들의 휴가로 거래 참여가 줄고 악재에 대한 시장 반응이 지연됩니다. 9월에 시장 참여자들이 돌아오면 여름 동안 쌓인 경제지표와 실적, 금리 경로, 지정학적 위험이 한꺼번에 재평가됩니다. 둘째, 9월은 3분기 말이라 연기금과 뮤추얼 펀드, 헤지펀드가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합니다. 부진한 종목을 팔고 성과가 좋았던 종목을 담는 이른바 윈도 드레싱이 나타나는데 여러 기관의 매매 방향이 동시에 겹치면 평소보다 시장 충격이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세금 목적의 손실 실현입니다. 투자자와 펀드가 손실난 종목을 팔아 세금상 손실을 확정하고 다른 이익과 상기하는 전략인데 연초 이후 크게 하락한 종목이나 유동성이 낮은 중소형주에 매도 압력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넷째, 여름 상승분의 차익 실현입니다. 미국 증시는 6월에서 8월 사이 오른 뒤 9월에 조정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투자자들은 여름 랠리에서 이익을 실현하고 연말까지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현금 비중을 높이기도 합니다. 다섯째는 금융시장 구조의 역사적 유산입니다. 과거 농업경제 시절 가을 수학기 자금 수요로 은행 유동성이 줄고 금리가 오르던 관행이 계절적 패턴의 기원 중 하나로 꼽힙니다. 여섯째는 행동 편향으로 9월이 약하다는 믿음 자체가 사전 매도와 해지, 수요를 유발의 패턴을 스스로 강화시키기도 합니다. 다만 통계적 현상과 투자 신호는 다릅니다. 9월 평균 하락폭은 대체로 1% 안팎으로 크지 않고 금융위기나 코로나19 충격 같은 특정 해의 큰 하락이 장기 평균을 낮췄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9월에도 강하게 오른 해가 여럿 있어 매년 반복되는 패턴은 아닙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9월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장을 빠져나갈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정기적 립식 투자를 유지하고 목표 자산 배분을 점검해 과도하게 오른 자산만 비중을 조정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큰 위험은 계절성이 아니라 하락 직전에 팔고 반등 후 늦게 재진입하는 행동 자체였습니다. 단기 운용자라면 8월 말까지 주식 익스포저를 소폭 낮추고 고베타 성장주와 소형주 비중을 점검하며 풋옵션 등 해지 비용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달력만 보고 매매하기보다 지수 추세와 신용 스프레드가 실제로 악화될 때만 방어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9월의 계절성을 평가할 때는 S&P 500의 200일 이동평균과 상승 종목 수 같은 시장 내부 지표, 넥스와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위험 선호 지표, 그리고 10년물 금리와 기업이익 전망 수정, 달러 지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정리하면 9월이 약한 이유는 하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여름 이후 투자자 복귀, 기관의 분기말 리밸런싱, 손실 종목 매도, 차익 실현, 계절적 심리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보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습니다. 다만 평균 하락폭이 제한적이고 매년 반복되지도 않는 만큼 9월 효과는 매도 신호가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레버리지와 유동성, 집중 위험을 점검하는 위험관리 신호로 받아들이는 편이 더 합리적입니다.
지금까지 9월 효과의 실체와 6가지 원인, 그리고 장기 단기 투자자가 각각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런 리서치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